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씨와 집안 침하, 균열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실종자 구조 작업,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방당국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소형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오전 중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붕괴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서 현장 상황 판단 후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상 변화와 그다음에 사고 현장에 있는 각종 자재물들, 그다음에 집안 침하, 균열, 여러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 위험 요인들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실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장소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까지 오면서 더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요, 지난 11일 금요일 오후 3시 10분쯤 발생을 했는데 경기도 광명의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6차선 도로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휘어졌고요. 도로 옆에 공사 현장은 정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한 것처럼 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현장의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생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사고로 도로 위에서 이제 안전 진단 등 작업을 하던 2명이 지하에 고립이 됐는데 한 명은 13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 한 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다음 날엔 이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중단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이제 수색을 재개해서 밤샘 작업을 이어갔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사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 자, 이러자 주민들은 또 피해가 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공사하고 있잖아. 거기까지 다 무너졌어 지금. 가슴 떨려 죽겠어 지금. 굉음과 함께 꽝 소리 나는 굉음이 번쩍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뽀얀 연기가. 자, 이 추가 붕괴 위험도 아직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사고 현장은 현재도 붕괴 도로에서 집안 침하라든지 균열이 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 당국에서는 현장 내부로 구조대원을 진입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붕괴한 공사 상부 안전 조치가 끝났을 뒤에 이제 구급대원들 내려보내서 수색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광명시는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기 따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대 가구에 비상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이틀 동안 휴교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공사 중인 그 현장이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자, 이거 사고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17시간 전에 이미 붕괴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발견하고 도망 나왔는데 그 현장을 찍고 그런 상황인데 집안에 어떤 강도라든지 힘의 균형이 다 맞지 않거나 그런.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고 직전 터널 내부에서 찍힌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중앙기도 곳곳이 갈라지거나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흔적도 보이고 있고요. 저게 언제 찍은 거라고요? 약 17시간 전, 그러니까 하루 전 사진인데요. 이 투아치 구조로 시공 중인 걸로 알려졌던 이 터널 내부 가운데 버팀목 중앙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이 같은 모습이 발견돼서 이 작업자들이 신고하고 기둥이 휘어졌다,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제 무전을 친 사실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대피를 했고요.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붕괴 조짐에도 다음 날 이 기둥 보강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오후 3시 10분경에 이르러서 일부 작업자들이 매몰됐던 상황이라고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도 오늘 사과 입장을 밝히고 구조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17시간 전에도 이미 안에 있던 그 공사 관계자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일부 대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2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었대요. 그때도 집안 상태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도 감사원에서 이 집안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2023년 1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당시에 지금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공구에 대해서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 그럼에도 터널 설계에 인버트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이 불량한 곳에 대해서 콘크리트 시설물 보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의 지금 책임론도 지금 불거질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조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경찰이 지금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서 이 시공사와 시행사 등에 대해서 부실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에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했다는 그 작업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서 매몰이 된 겁니다. 그 2명 가운데 1명이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저 어깨가 아주 아파요. 이거 라인을 안 잡고 그냥 압박돼 있는 거 빼면 쇼크 와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 바싹 차리세요. 혹시라도 잘못 결착이 되거나 요구자 머리 위로 떨어지니까 그게 가장 난관이었습니다. 예. 자, 이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20대 굴착 기사가 지하 30m에 갇혔었는데 13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사고 이후에 줄곧 대원들과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는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파악됐고 그런데 잔해물 때문에 구조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3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남성은 아래에 떨어져서 30m 아래에 떨어졌는데 온몸이 이제 눌린 거 압착이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냥 버틴 거죠. 버텼지만은 결국에는 구조대원이 구조를 했고요. 당시 흙에 판묻혀 있는 남성을 발견한 구조대원이 그 쪼끄우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빨대를 꽂아서 먹으라고 음료수 대신에 그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라고 했고 또 혹시 정신이 잃을까 봐 몇 살입니까? 또 애인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했던 거예요. 말을 계속 시켰군요. 그렇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구출을 했고 현재 이제 실종된 1명의 작업자도 한시라도 빨리 구조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갑자기 터널이 무너지고 뭐 땅도 꺼지고 이거 지금 너무나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싱크홀 사고가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한복판에요. 깊이 4m가 되는 그런 구멍이 뚫린 건데 어제 오전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횡단보도였는데요. 가로 5m, 세로 3m, 깊이 4에서 5m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곳은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즉각 긴급 복구 작업과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 마포구 애호개역 앞 도로에서도요. 어제 아침 9시쯤에 지름 40cm, 깊이 1.3m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 땅속 하수도관 파열로 물이 흐르면서 이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또 지난달 그 서울 강동구에서 거대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어제 그 사고 지점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도로에 구멍이 났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